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난 그걸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도쿄 근교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을 결심한 오즈키는 홋카이도에 있는 대학 가족과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도쿄로 향하는 기차에 오른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아무사시노라는 한적한 동네에 거처를 정한 후 그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대학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작은 모험과 경험들을 하게 하고 동시에 시련을 겪게 한다. 비현실적인 낚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웃집 여자와 이상한 만남을 갖는 등 생소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우즈키는 동네에 있는 서점에 자주 들리게 되는데 마침내 동네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점차 밝혀진다. 과연 우즈키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4월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 시놉시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4월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요? 이 영화는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덤덤하니 좋아요. 이 주인공 우즈키 주인공이 일부러 아무사시노 대학에 갑니다. 무사시노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무사시노 대학이에요. 이 아무사시노 대학에 아무렇게나 가는 이유.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아무자키 선배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이제 야마자키 선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번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어 발음으로는 아무자키 선배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여기 아무사시노 대학 근처에 있는 아무사시노도 서점 여기 아무 때나 들러가지고 막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다가 아무자키 선배 짝사랑했던 아무자키 선배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배도 우즈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사시노에서 벌어지는 아무 노래 챌린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그게 이 4월 이야기.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아무 이야기라는 영화의 줄거리 같은 것이었고요. 이 영화에서 벚꽃이 엄청 환상적으로 뭐라 그럴까? 벚꽃 장면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4월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주 그것과 아무 사연 챌린지 이것과 해가지고 오늘은 4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고요.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다 끝났죠. 벚꽃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왔고 일찍 끝났고. 그래서 이런 요즘 이즈음 날씨에서는
매년 장범준의 버스커의 벚꽃 엔딩 많이들 들으시죠? 요즘도 길에서도 나오나? 제가 요즘에 번화가 비슷한 곳을 안 나가가지고 길에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곳들을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요즘도 나오나요? 아무튼 그래서 4월 이맘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허, 오, 걸어요, 허. 많은 분들이 벚꽃 엔딩을 들으시지만 저는 벚꽃 엔딩을 듣지 않습니다. 힙스터는 벚꽃 엔딩을 듣지 않아요. 그럼 뭘 듣느냐? 저는 4월 이맘때에는 이 노래를 듣습니다. 바로 요일바의 벚꽃 엔딩. 요일바만의 4월 이맘때 듣는 요일바만의 장범준. 허, 허. 무엇일까요? 저만의 벚꽃 엔딩. 4월 이맘때.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허. 하이티 80의 해피엔드 였습니다. 요일바의 벚꽃 엔딩, 하이티 80의 해피엔드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노사연이 아니고 매니사연 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 아무 사연 챌린지죠. 지난번에 사연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노사연 사태가 발생해서 아무 사연이나 보내라고 했더니만 사연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목도 약간 지금 맛이 약간 갔는데 사연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사연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너무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이죠. 자, 그래서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스칼렛 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만우절 장난으로 목 돌아간 귀신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앞머리 없이 긴 머리를 앞으로 모아서 턱 아래에서 묶으면 얼굴에 뒤통수가 생기거든요. 담임쌤 평가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창의적이었다고. 이 장난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홍보 UCC 대회도 그 컨셉으로 나갔어요. 크크. 내용은 야자하다가 귀신에게 쫓겼는데 알고 보니 꿈. 목적은 학교 시설 홍보였습니다. 촬영하는데 퇴근하던 선생님이 어두컴컴한 계단에 서 있는 절 보고 소리 지르신 게 생각나네요. 선생님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시겠죠? 죄송했습니다. 하고 추천곡 던보 Gets Mad의 Makes You Fly 보내주셨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모아서 묶으면은 얼굴에 뒤통수가 생기고 뒤에도 뒤통수가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께서 퇴근하시다가 과연 남궁 스칼렛님을 보고 소리 지른 걸까요? 남궁 스칼렛님 서 계시던 어두컴컴한 계단, 그 뒤쪽은 혹시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과연.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댄스풀 부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일바 센세. 노사연 사태를 맞이하여 사연을 보내라는 일갈과 노사연 메들리를 맞이하게 된 후 그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을 보냅니다. 지금 저는 온몸이 쑤셔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까지 등산을 하고 왔는데요. 백운대가 무엇이냐? 해발 고도 836.5m에 빛나는 서울권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 괄호치고 아마도입니다. 북한산 꼭대기까지는 처음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악소리 난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돌인데 굳이 올라가겠다고 거기에 철봉을 받고 쇠줄을 달아가지고 기어 올라가게 만들고 돌에 홈을 파고 돌을 붙여놔서 클라이밍을 하듯이 발을 디디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정상을 왜 그렇게 찍고 정복감을 느끼고 싶어 할까요? 탁 트인 세상을 보며 내 발 아래에 세상이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일까요? 그런데 저는 정작 정상까지 네발짐승처럼 기어 올라갔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었기 때문에 뷰는 정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백운대는 실족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괄호치고 제 폰도 실족할 뻔. 괄호 닫고. 심지어 백운대 정상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철봉 줄에 의지해서 사람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찍을 수 있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경험이었어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산 많이 탄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산은 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봄에 듣기 좋은 이은하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아니면 최고의 락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의 나를 깨우네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산 엄청 높지 않나요, 진짜? 날씨 좋은 날 막 서울에서 웬만하면 보이잖아요. 강북 쪽에. 저도 출근할 때 양화대교를 건너면서 북한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걸로 오늘의 공기질을 감지하곤 하는데, 한편 저도 뭔가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등산을 해볼까, 전국에 있는 산들을 하나씩 등산을 해볼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어디를 갈까 하다가 홍천에 있는 팔봉산이라는 산을 추천받아서 가보려고 했어요. 이 팔봉산이라는 곳은 328.2m. 괜찮아 보이죠? 북한산이 836인데. 그래서 팔봉산에 가보려고 했는데 후기를 다음 지도에서 찾아봤거든요. 후기가 완전 여기 낮아서 쉬워 보이는데 진짜 험해서 초보자 혹은 힘 약한 사람 비추. 힘든 산은 아니지만 험하기로 치면 대청봉 가는 길보다 험했음. 까딱했다가 추락사하는 구간의 지천의 널림. 오르락내리락이 이어지고 내발 구간이 많아 딱히 헐떡거림이 있을 정도로 땀나거나 힘들진 않고 조심성과 요령과 체중을 지탱할 근력이 필요한 산임. 팔봉 가는 길 계단 경사 내가 본 것 중 최고였음. 대둔산 무서운 계단 그 이상. 오바 안 보태고 70도는 될 듯. 이름은 팔봉산인데 악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구간이 많은데 특히 칠봉에서 팔봉 넘어갈 때와 팔봉 이후 하산길이 험하고 팔을 사용하는 구간이 매우 많으니 장갑과 접지력 좋은 등산화 착용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디딤돌이 맨질맨질 미끄러운 곳이 제법 있습니다. 6봉 지나서 왼편으로 내려가야 7봉으로 가는 길인데 우측길을 먼저 보고 내려가는 바람에 알바를 해버렸네요. 5봉까지 돌아가면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먼저 와 있네, 지름길이 있나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 되돌아가고 있던
무튼 재미있는 산입니다. 짧지만 강한 최고의 산. 매봉마다 미션을 달성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산. 산을 찾는 사람들은 기본 예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산은 봉우리마다 오르고 내리는데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그 좁은 곳에서 인증샷을 찍는다며 요란 수선을 떠는 분들을 보면 불편하다. 그리고 제발 음악 틀고 단체로 떠들고 다니지 맙시다. 팔봉산은 스틱 갖고 오지 마시고 장갑 필수입니다. 최고의 산. 한라산, 설악산, 두타산, 덕유산, 천마산, 축양산, 사막산, 공작산 등등 여러 산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산은 처음입니다. 웃음 웃음. 그중 팔봉은 사고가 많기로 악명 높더라고요. 어제도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팔봉에서 사고가 많이 난대요. 확실히 사고가 날만한 듯해요. 웃음 웃음. 특히 동네산 생각하고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음료 좀 넉넉히 챙기세요. 꼭 산행하면 물 구걸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남더라도 넉넉히 챙기세요. 제발 웃음 웃음. 이런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목이 그래서 그냥 갔으면은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고갯길도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은 조심해야 되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자연 앞에 겸손하라. 목 다 나갔다. 어떡하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일요일바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대학생이 되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니 통학하랴 강의 들으랴 바쁘기만 하고 전혀 여유롭지 않네요. 저만 그런 걸까요? 하고 추천곡으로는 슈퍼올가니즘의 On and On 그리고 슈퍼올가니즘의 Something for Your Mind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은 막 이렇게 놀고 여유롭고 취미생활하고 그럴 줄 아셨죠? 근데 무서운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 그 시기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랍니다. 앞으로 인생은 계속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대학생활. 근데 사실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없죠.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은 좀 힘들다. 그러면 저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오아시스 웸블리 스타디움 라이브 이런 거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유롭게 보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학점이 0.74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학사 경고 받고 그러면은 취업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은 음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학교는 열심히 가시고 그렇지만 남는 시간 없지 않아요. 남는 시간 또 열심히 놀고 밤을 새서라도 놀아야 됩니다.
그 나이에 나 밤을 샐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즐기시고 나중에 점점 더 여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혜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본 도쿄 여행을 갔는데 딱히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완벽히 일상을 벗어나 훌훌 털고 외국 문물을 즐기고 싶었는데 망했어요. 그나마 가마쿠라 슬램덩크 성지 갔던 게 재밌었어요. 슬램덩크 주제가 들으면서 걸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추천곡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요즘에 많이들 가시죠? 일본이 근데 뭐 좀 이제 가깝고 같은 문화권이기도 하고 해서 뭐 도시고 도시로 가면은 비슷하죠, 도시라는 것이. 그리고 일본은 사실 이 고대에는 거의 백제의 멀티 같은 거였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5세기 중반의 백제 금동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성백제 시절에 공주에 있는 그 지역 유지, 공주 지역의 짱한테 백제 왕이 보낸 거죠. 금동관을 보내서 너는 이 동네 짱 인정. 그런 식으로 보낸 금동관이 한 7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 일본 후쿠오카에서도 6세기 초에 에다후나야마 금동관이라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의 양식을 보아하니 모양 이런 걸로 봐서 백제에서 보낸 금동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다? 한성 백제에서 아니다. 6세기 초면은 공주였으려나? 아무튼 백제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도 통치 권력이 미쳤다는 거죠. 금동관을 보낸다는 건 뭐다? 그 지역에 너를 짱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백제에서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그 짱한테 보낸 거죠. 이렇듯이 일본은 백제 멀티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불교도 백제가 전수해줬고 그리고 한성백제가 망했을 때 공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 백제 왕족들도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냐? 무령왕 아시죠? 무령왕. 무령왕릉 그 무령왕. 무령왕도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동네 통치도 하고 하다가 한 40세쯤 돼가지고 백제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은 백제에서 통치를 해가지고 뭐 백제 왕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사당 이런 것도 이 일본 남부 지역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백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잠실, 강동, 송파, 하남 다 싹 밀고 한번 발굴합시다. 그래서 그 가마쿠라 슬램덩크 성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사진 보니까 진짜로 그 슬램덩크 오프닝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옹벽 같은 거 서 있는 그 부분까지 똑같던데요. 저도 슬램덩크를 감명 깊게 감상하고 자란 세대로서 이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것도 영화관에서 보면서 처음에 그림이 살아서 걸어 나올 때 전율을 했죠. 그리고 산왕전 하이라이트에서 무음 장면 나오잖아요. 무음 장면. 만화책에서도 대사 없이 착착착착 샥샥 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장면. 진짜 숨 죽이고 침도 못 삼키면서 막 그러면서 보는데 저 뒤쪽에서 누가 왜 소리 안 나? 옆 사람한테 왜 소리 안 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아무튼 슬램덩크 성지 재밌으셨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유도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설렘이란 것을 느껴본 것은 초등학생 때입니다. 당시 반장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모두와 잘 어울리고 활기찬 그런 타입이요. 학예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복장 중에 목에 다는 리본 넥타이가 있었어요. 반장이 그걸 나눠줬습니다. 아니, 직접 달아줬습니다. 나한테만 그랬는지 모두에게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 심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쿵의 첫 경험이지요. 나는 분명 그 아이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밝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상했던 것은 이전에 받았던 고백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안에서는 비슷한 정도로 좋게 봤던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장의 미동은커녕 당황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괜히 그 아이가 다가오면 긴장하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잠깐의 설렘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 살면서 이성을 상대로 이보다 더 큰 감정적 동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사랑해보지 않은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상상할 때 친구 같은 모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설렘에 파묻혀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신청곡은 포터 로빈슨의 Get Your Wish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와, 사연 처음 써봐요. 이렇게 쓰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마음이 좋은 사연이네요. 이런 사연을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있죠. 이 사람보다 사랑을 잘 알 순 없다. 사랑의 권위자, 임창정님 음악을 모든 곡을 다 들어보면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임창정 전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임창정 전곡 듣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뻥입니다. 자, 임창정 특집은 지난 시즌 라디오에서 한번 했었죠. 요일바의 스승 라디오 에드 특집 하면서 임창정 특집으로 이어졌죠. 그때 임창정 음악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방송이 터지기도 했어요.
근데 임창정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어, 그대여. 사랑은 이 과학에서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인간은 어차피 이게 생체 기계이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심쿵하고 설레고 그러면은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작동하지만 그 옛날 힙합 노래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사랑이라 불리는 마음의 병인가? 사랑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 MC 한세.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파트 2. 이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호르몬 작용 이것 때문에 작동하지만은 결국 그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 2년 정도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사랑이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유도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은 친구 같은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호르몬빨 받는 그 설레고 그런 게 재밌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이 초등학생 때 그럴 때랑 사춘기 때 그럴 때랑 나이가 들었을 때 전부 이 감정이란 것이 달라지고 무뎌지고 역치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하시겠지요. 사실 음악 듣는 것도 비슷한데 저도 요새는 음악 듣고 막 진짜 바람 불면 으아 음악이 내 마음을 이런 경우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특히 새로 듣는 음악은 그런 경우가 없고 그냥 듣고 머리로 좋네 그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을 안 좋아하는가 음악 사랑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죠. 그냥 이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견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일반님.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바야흐로 이직의 계절입니다. 저도 때를 맞이하여 최근 이직을 진행하며 잠깐의 휴식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휴식기를 무얼 하며 보낼까 하다가 미루고 미루어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사는데 자가용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변명으로 무면허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따금 위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언젠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라면 면허는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운전학원에 부푼 마음을 안고 등록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해보니 역시 새로운 자격증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다른 분들은 운전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20km로 달려도 200km 같고 다른 운전자들보다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니셜 D 애니메이션 OST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쿠미란 무면허 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폭주 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만화는 매우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니메이션의 정점은 장면과 너무 잘 어우러진 유로비트의 트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안에 작은 타쿠미를 키워내며 오늘도 이니셜 D 사운드 트랙 리스트를 뒤적거려 봅니다. 추천곡은 애니메이션판 시즌1의 아마 첫 레이싱에서 나왔던 Running in the 90s를 골라보았습니다. 하고 맥스 커버리의 Running in the 90s 보내주셨어요. 자동차, 운전 저는 강추합니다. 저는 거의 요즘에 저한테 취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드라이브라고 할 것 같아요. 밤에 새벽에 한 밤 12시 이후 그때 이제 간선도로 이런 데 나가면은 차가 거의 없거든요.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듣곤 하지요. 자동차 면허 따는 거 여러분들께도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동차라는 것이 그냥 진짜로 뭐 이동수단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언제 어디든지 내 의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 같은 것이 있고 또 이 차 안에 앉아 있으면은 나만의 어떤 안전하고 작은 그런 공간, 편안한 공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자동차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운전면허는 그냥 학원 다니면 돼요. 그냥 학원을 뭐 이렇게 속성 막 이런 거 다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체 시험장 있고 막 이렇게 으리으리한 학원들 있잖아요. 대형 노란 차들 막 엄청 가지고 있고 트럭 가지고 있고 그런 학원들 가가지고 그냥 정규 과정 풀로 다 다니고 시간 채우고 정도를 밟아서 자격증 따면은 그냥 운전합니다. 뭐 이렇게 길에서 우리가 뭐 신도림역 같은 데서 환승하면서 사람들 피해서 쏙쏙쏙 다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지만 면허에는 왕도가 없다. 한때 면허 시험이 기능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져가지고 면허를 막 찍어주던 때가 있었죠. 저는 그 전에 땄기 때문에 정석으로 했는데 이렇게 그 야매 면허 받은 운전자가 지금 도로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받죠. 열받으니까 전 국민 운전면허를 한번 싹 재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통령이 되면은 운전면허부터 다 새로 시험 보게 할 거예요. 이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서라도 운전면허 재시험. 그 막 옛날 유머 중에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운전면허 필기 100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유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운전면허 필기 100점 아니면은 전부 탈락입니다. 진짜
야, 진짜 길에서 운전하는 인간들 진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필기 100점, 100점 아니면은 전부 면허 박탈.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99점까지, 98점 이하 탈락. 그렇게 해서 정의의 운전부대만 자동차를 몰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체증, 이렇게 우리가 서울 시내 이런 데서 막힐 때 이렇게 연비 측정 이런 거 보면은 뚝뚝 떨어져요. 그냥 제자리에서 기름을 그냥 태우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 밟고. 교통체증, 지금 면허 시험 이렇게 강화하면은 운전자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나겠죠? 차도 없어지고. 우리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은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차 없어지면은 주차하기 편하고, 공기도 맑아지고, 환경 오염도 안 되고, 낭비되는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 의원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진심입니다. 아무튼 그 이니셜 D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대시보드에다가 물컵 올려두시고 항상 두부 싣고 다니시면서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중 이동 이런 거 연습하시면은 좋은 드라이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전의 기본은 뭐다? 방어 운전. 도로에 있는 모든 차와 모든 사람이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박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 돼요. 언제든지 저 차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박을 수 있다.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면은 그것이 방어 운전이 됩니다. 그러고 뭐 첫 차는 이제 뭐 면허 따시면은 국산차 사시면은 뭐 고장 나든 부서지든 뭐 한국에서는 걱정 없으니까 그걸로 연습하시다가 이게 사람이 업적을 한 번씩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업적이란 무엇이냐? 1번 주차장 기둥 코너 너무 작게 돌아서 문짝 눌러먹기. 2번 보도블럭 이렇게 붙여서 주차하다가 휠 긁어먹기. 3번 정신 놓고 후진하다가 뒷범퍼 부시기. 이런 업적들을 하나씩 다 달성을 하시면은 이제 첫 차를 다 해먹고 두 번째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열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동차 강추하고요. 면허 잘 따시고 좋은 드라이버가 되어서 우리 도로에서 만납시다. 아니, 만나지 맙시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뽀잉뿜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낯설고 먼 나라 독일. 독일 하면 맥주와 히틀러밖에 모르던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어느 날 우연히 뽀잉뿜착을 듣고 과감히 우물 밖을 뛰어나와서 외쳤다. 뽀잉뿜착. 너무 좋은 곡을 들으면 이마 깬다는 그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이 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박이가 되는 것 같다. 너무 좋아서 진짜 미치겠다. 크라프트베르크 이 양반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셀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다 마침내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낸 그들. 크라프트베르크. 한국어로 발전소.
그들의 음악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름처럼 발전한다. 왜냐? 뮤직 돈 논스탑 하기 때문이다. 내 닉네임이 뽀잉품착인 이유다. 플로리안 슈나이더 레스트 인 피스 하고 추천곡으로 크라프트베르크의 뽀잉품착을 보내주셨습니다. 뽀잉품착 이게 곡 제목이에요. 그리고 음악도 사람이 뽀잉 붐착 뽀잉 뽀잉 붐착 착 막 이렇게 되는 음악이 있어요. 크라프트베르크 전설적인 밴드죠. 전자음악, 테크노팝 이런 것에 거의 조상님, 시조, 단군 할아버지 같은 뽀잉 뿜짝, 귀염뽀짝, 뽀짝뽀짝, 뽀잉 뿜짝, 뽀로록록 짜자작짝, 뽀잉 뿜짝. 크라프트베르크의 뽀잉 뿜짝, 귀염뽀짝, 뽀시래기. 그 크라프트베르크 내한을 저는 2013년에 그 현대카드에서 데려왔을 때 갔었습니다. 그때 진짜 이 사람들은 1970년대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뭐랄까 이 클래식은 절대 늙지 않죠. 음악이 진짜로 아주 세련되고 아직도 사운드도 그 당시 앨범을 지금 들어도 와 아주 진짜 딱 세련되고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무튼 그래요. 그 막 누데이크 같아 누데이크 이미 70년대에 그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젊은 테크놀로지 어떤 모더니즘과 어쩌구의 그런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2013년대 한때 갔었고 2019년에도 왔었죠. 그때는 안 갔습니다. 아무튼 크라프트베르크에 빠져 계신 뽀잉뿜짝님 뽀잉뿜짝 귀염뽀짝 뽀짝뽀짝 뽀시래기 사연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뎁 없는 양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그 인생 영화의 펄프 픽션 이야기 하시고 추천곡으로 야야야야 쇼킹 어쩌고 막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경고 먹었던 분인데 이번에도 앞부분에 의식의 흐름대로 알 수 없는 막 사족을 쓰셨어요. 경고드립니다. 본론만 간결하게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의 거는 생략하고 사연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월 초 모종의 이유로 정신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작 복제약 폭세틴을 처방받고 세로토닌이 팡팡! 번좌에겐 더 이상 정신병이 없다의 상태로 한 달을 정말 나름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 건 정신병이라기엔 못하고 여튼 어느 정도 이상 징후가 있다는 뜻이었을 텐데요. 마치 약간 모든 게 해결되었군 하고 자신감에 가득 찬 한 달을 보냈었죠. 그런데 두둥 엊그제 정기 상담 후 폭세틴이 빠진 것입니다. 헉! 수면제와 빈맥 조절하는 약만을 덜렁 들고 오히려 하늘이 무너진 사람처럼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난 아직 정신병자인데 괄호치고 그저 자학적인 표현입니다. 덜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님은 불안하는 상황이군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그저 이 말이 하고 싶었네요. 흐흐 뿅 하고 추천곡으로 백객스 헌드레드 객스라고 읽는 것이겠죠. 미국 사람들은 백객스라고 저는 읽습니다. 타히티 80 백객스 안드레 3000 백객스의 757 추천곡으로 보내주셨고요. 3월 초에 병원에 가셨는데 약을 한 달 만에 빼셨으면은 훌륭한데요. 아주 금방 회복을 하신 모양인데요. 저도 코로나 때 멘탈이 박살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었거든요. 한 도파민에 관련된 어쩌고 뭐 이런 약을 그냥 가볍게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이 정신과의 이런 것들은 통증하고 좀 다른 게 이게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거를 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뭐 멀쩡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좀 아씨 별론데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인간이란 이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뭐 사실 맛있는 밥 먹으면 기분 좋기도 하고 날씨가 구리면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은 기분 좋고 안 되면은 기분 안 좋고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병원 가서도 선생님이 뭐 이번 주 어떠셨어요? 하면 뭐 그냥 비슷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멀쩡한 것 같아서 약을 그럼 줄여보죠. 빼보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막 이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약 안 먹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역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게 생기죠. 근데 뭐 이거를 이제 먹어도 모르겠고 안 먹어도 모르겠고 뭐 그러면은 그냥 의사 선생님 전문가가 그렇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속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동차 뭐 엔진 오일을 1년에 한 번 혹은 10,000km에 한 번 이렇게 교환하라고 했는데 막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막 차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엔진 오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요. 뭐 그러면 뭐 나쁠 건 없다고 해도 귀찮고 막 걱정되고 돈 들고 막 한 달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갈다가 막 이번 달은 제꼈어요. 그러면은 불안해지고 그런 상황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가 뭐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믿고 그런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전문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문가를 믿지 않고
유튜버를 믿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약을 의사 선생님께서 빼주셨다면은 잘 됐네요. 요즘 또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밖에도 많이 다니시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몸이 힘들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어도 병원에 가면은 좋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블루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래의 고향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Where are you from? 중동에서 기름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5일. 총을 느슨하게 쏘면? 총을 느슨하게 쏴. 그럼 뭘까요? 설렁탕. 손가락을 영어로 하면은 finger죠. 그러면 주먹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주먹을 영어로. 손가락은 영어로 하면 finger. 주먹은 오물인 거? 노노노. 정답은 쥔거. 손가락은 핑거, 주먹은 쥔거. 주의할 사항. 핑거라고 말하듯이 말해야지 라임이 맞춰짐. 차단할까요? 재밌는데? 고래의 고향을 물어볼 땐 Where are you from? 중동에서 기름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기간은 5일. 총을 느슨하게 쏘면 설렁탕. 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핑거, 주먹을 영어로 하면 쥔거. 이거 경고요? 경고 말고 맨 오브 더 매치. 이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재미있는 말장난이 생각났을 때 뜬금없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으며 아무 말 챌린지를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 말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엄청 진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이야기 도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다면 인생의 소소한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물처럼 사는 저는 최근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 외길 인생을 살고 있는 저는 여러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다니면서 나도 저렇게 음악을 만들고 무대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음악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그림 인생을 놓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나도 늦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너무 드라마지요. 하지만 제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라도 되는 것이 꿈인데, 그치만 저희 회사에 있다가 퇴사했던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후회해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며 짬내며 힘들겠지만 작곡 공부를 시작하려고요. 비록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는 성공하는 제 모습을 꿈꾸며 괄호치고 사실 힘든 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큰 꿈을 꾸고 매니페스팅을 한다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괄호 닫고 조금씩 성장한다 생각하니 앞으로의 저를 기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무 말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맨 앞에 말장난을 요일반님께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모두에게 현재 지금 어렵거나 미래가 두렵더라도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 편히 흘러가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 추천곡으로는 아무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뜻으로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추천드립니다. 하고 아주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말을 친구들하고 하는 거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친구 문바 초대석에 그때 왔었던 문바하고 만날 때면은 특히 카페에서 그냥 예전에는 24시 카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었죠. 요새는 다들 24시가 망했지만 카페에서 진짜로 저희 예전에 밴드 하던 시절 밴드 멤버 저승환과 문바랑 만나면은 밤새도록 진짜 아무 말만 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장난만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웃긴 말 생각하다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면은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나 막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봤자 좋은 웃긴 말 아이디어지만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생기고 그렇게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런 게 좋은 뭐랄까 좋죠. 사람이 이 몸이 걷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말을 막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또 머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쪽으로 좀 몸풀기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주제가 세 가지 유머가 첫 번째고 아무 말이 두 번째고 음악을 시작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세 번째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한 글 안에다가 잘 정리를 잘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무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하고 싶어졌다. 왜냐? 음악을 듣고 하면서 음악이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뭐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보내면은 경고라고 했는데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참 그냥 잘 찾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메탈리카 멤버 중에 누구였는지 제가 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뭐 제임스 해필드거나 커크 해밋이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메탈리카 멤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음악이란 것, 락스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알바하면서 살다가 알바하면서 음악하다가 잘 되면은 그냥 락스타가 돼가지고 전용기 타고 다니는 거고 그 음악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그 알바 하던 게 직업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무튼 음악을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가장 적합한 적당한 이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업이 있고 어쨌든 사람이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업을 때려치는 거는 잘 되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배수의 진을 치고 막 뒤에는 강물이 흐르고 앞에는 적군이 있으니 나는 이 상황을 만들면은 그 죽을 각오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지라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은 음, 그렇게 간절해질 수 없고 간절하더라도 간절함만으로 모든 게 될 수 없어요. 이 운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계속 음악을 하다가 대학원도 뭐 이제 음악 안 되면은 먹고 살 궁리하느라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전국 핸드클랩 자랑 이게 빵 터지고 나서 대학원을 때려쳤죠. 사실 때려침 당했죠. 휴학을 했는데 그 복학을 안 해가지고 제적을 당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너 지금 뭐 지금 직업이 이거가 있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뭐 어릴 때부터 했는데도 성공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해가지고 어쩌고 뭐 이렇게는 또 그거는 또 아닌 게 뭐 일단 요즘 세상이 뭐 딴 것보다도 음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 디지털 혁명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도구가 민중에게 아무나 쓸 수 없던 도구들이 모두에게 주어진 거. 이게 혁명이죠. 그래서 이런 뭐 음악 만드는 툴 이런 것들도 쉬워지고 뭐 요즘에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깔잖아요. 그러면은 비틀즈가 1960년대에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던 모든 장비들보다 훨씬 성능 좋고 음질 좋고 기능 좋은 그런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툴들이 우리 손 안에 단돈 몇십만 원, 단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혼자서 자본 거의 안 들이고 막 뚝딱 그냥 앨범 만들 수 있어지고. 그 예전에는 롤러코스터가 막 홈메이드 홈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고 사람들이 막 우와 진짜 대단하다 막 칭송하고 막 그게 막 방송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10년, 10년? 10몇 년 전이거든요. 뭐 방문 틈에다가 이불을 막 이렇게 끼워가지고 방음을 해서 어쩌고 막 홈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을 직접 녹음했다네요. 막 그게 대단했던 시절이 십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뭐 다들 집에서 만들죠.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 올리고 그리고 뭐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뭐 음반사 가가지고 막 찾아가서 이것을 뭐 데모 테이프인데 뭐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진짜 그냥 좋아하면은 그냥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좀 의아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문학 쪽에서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면은 등단을 해야 본인을 시인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함부로 그냥 나 글 써, 나 소설가야 이래도 되나? 안 쳐주던데 보통.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음악은 뭔가 그냥 뭐 사운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나 뮤지션이야 해도 뭐 그래라 그냥 그런 좀 느낌이거든요. DJ들도 뭐 그냥 집에 DJ 기계 사가지고 이렇게 음악 재생할 줄 알면 뭐 나 DJ야 막 그러는 게 좀 더 문학계가 엄근진한 것 같고, 음악은 좀 더 그냥 나 뮤지션입네 하면은 그냥 그렇군요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뭐 힘들어도 뭐 잘 하실 거고, 하다가 잘 되면은 좋고, 뭐 이렇게 성공 막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뭐 내가 음악 만든다는데 뭐 누가 뭐 못하게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취미라고 해도 좋은 취미인 거고.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차 운전하는 거, 그것처럼 음악을 해보는 거 역시 강추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래도 음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시잖아요. 이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가 이래봬도 명품 음악 방송이에요. 그 카테고리도 음악으로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 음악가 놈들 이거 아주 날로 먹었네? 이럴 정도로 쉽고 할만하니까 나만의 음악들 뭐 해보시는 거, 옛날에는 추천 못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미술 전공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냥 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좀 약간 더 초반에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려워 보일 뿐이지, 여러분 모두는 다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노래방도 가는데 뭐 어. 자, 그래서 잘 해보시고 음악 공부해서 만들면은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 사연 챌린지. 오늘은 주제 상관없이 아무런 사연이나 다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사연만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사연 다 읽었고요. 오늘 사연 읽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2부 요일바가 들은 음악 3월의 요들송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왜냐? 내일 제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여행 갑니다. 휴가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말에 쉬시죠? 저는 주말에 이렇게 라디오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출근하시고 학교 가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여행 갑니다. 국내 여행 가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서울을 지키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들송은 오늘은 제끼고 다행히 4월이 일요일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 3월의 요들송 지금 남아있는 곡들이 한 15곡 조금 넘는데 나머지 4월달 안에 다 진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거 한번 또 안 들으면 아쉽지. 여러분들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2023년 4월 9일. 오늘은 1부 사연, 아무 사연 챌린지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요들송 2부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 주 사연 주제는 맥스, 저희 집 고양이 맥스의 생일. 다음 주가 4월 16일 방송이죠. 4월 15일이 맥스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반려동물 이야기. 맥스 고양이 생일 특집으로 반려동물 이야기를 사연을 받아볼 거예요. 사연 보내실 곳은 veef.net, veef.net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로 가시면 사연을 쓰실 수 있고, 맥스 생일이 4월 15일인 이유. 사실 맥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왜냐? 길에서 데려왔기 때문인데 8월 초에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처음 가가지고 접종도 마치고 하면서 보니까 한 3개월 반 정도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조그맣고 1.2kg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청소년 유아 고양이였거든요. 지금은 4.9kg. 그래서 8월 초에 한 3개월 반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대충 날짜를 빼보면은 한 4월 중순. 그러면 4월 15일을 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맥스 생일 주간이고요. 반려동물 이야기 하면은 뭐 고양이, 강아지 뿐만 아니라 햄스터, 고슴도치, 뭐 비둘기, 청둥오리는 천연기념물인가? 천연기념물은 키우면 안 되죠. 새, 뭐 아무튼 온갖 새 물고기 종류, 이구아나, 타란툴라, 뭐 어떤 동물이든 나의 반려동물 자랑이나 뭐 귀엽고 웃긴 이야기, 뭐 이런 점들이 사랑스러웠다. 뭐 이런 행복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고, 뭐 반려동물이 없으시면은 반려인간의 이야기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맥스 고양이 생일 특집 반려동물 이야기이니까 적당히 보내주세요. 또 오늘처럼 사연이 많이 오면은 요들송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적당히인지 어떻게 알지는 모르죠. 눈치 게임 같은 거니까 그냥 하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무 사연 챌린지. 오늘의 우승자는 사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이 다 소중한 사연들이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주제가 없이 해도 좋은데, 주제를 정하는 이유는 유튜브 제목을 그래도 뭘 하나 주제를 잡아야 지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연에는 귀천이 없지만 추천곡은 저의 취향과 기분을 적중해야 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내주신 추천곡들 중에 골라서 틀어드릴 텐데, 그죠? 음악방송인데, 명품 음악방송에서 음악을 또 많이 못 들으면 아쉽죠? 오늘은 아무 사연 챌린지에 따라온 추천곡들 중에서 여러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추천곡 중에 좋은 곡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곡 선정되셨고요. 자, 지금부터 호명할 테니 이름 불리신 분들은 나와서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궁 스칼렛님께서 추천해주신 덤보 게츠 매드의 Makes You Fly, 그리고 댄스풀 부티님께서 추천해주신 3호선 버터플라이의 나를 깨우네, 일요일바님께서 추천해주신 슈퍼 오가니즘의 On and On, 유도담님께서 추천해주신 포터 로빈슨의 Get Your Wish. 근데 이 곡은 원곡 대신에 DJ Not 포터 로빈슨 리믹스 버전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왜냐? 내 맘. 그리고 뎁 없는 양들님께서 추천해주신 백객스의 757, 이렇게 5곡을 오늘 아무 사연 챌린지 사연 뉴스 101의 추천곡 합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이바의 꿈깨는 라디오 이렇게 5곡 쭉 이어서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또 즐거운 사연과 명품 음악, 명품 선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끝까지 잘 들으시고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 꿈 깨요. 안녕.